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의협은 관련 글을 올린 이를 고소했습니다. 다만 과거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에게 부당 요구를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무분별한 지원 정책, 국민보다 독진한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생 증원 반대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면서 글을 작성한 성명 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과거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불법 리베이트가 대표적인데 이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한의사 1명을 포함해 23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제약사가 의사 100여 명에게 리베이트로 42억 원을 제공했는데 이를 받은 의사 일부는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각종 갑질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업무 실적으로 직결되는 제약회사 영업 구조 아래서 이런 갑질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정부와 경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일종의 이거는 의료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확인이 되면 그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의사, 제약사 간 갈등으로 확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강제 동원을 주장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지역 축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게다가 먹는 것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는가 하면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간이시설에서 대부분의 음식 조리와 판매, 취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기대와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곳의 지역축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30개의 식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뜨거운 기름으로 튀겨내는 닭강정과 치킨이었습니다. 슬러시에서도 일부 기준 이하 세균이 나왔습니다. 조리하는 사람이 위생무나 마스크를 안 쓰거나 맨손으로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축제시설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곳이 LPG 용기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10%는 화기 근처에 가스통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이었습니다. 전기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배 분전반 43기 중 2기는 문이 개방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1기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4곳뿐이었고 냉방시설까지 갖춘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이 되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아침 한 끼를 1,000원에 제공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지원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문제는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아침 8시를 조금 넘긴 시간, 전북대학교 학생식당에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기 위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000원짜리여서 부실한 반찬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의 아침 메뉴는 황태 두부국과 불고기 당면볶음, 메추리알 조림, 과일 샐러드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좋습니다.
요즘은 밖에만 나가면 7, 8천 원은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1,000원의 아침밥은 건강하고 식단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밖에 나와 있는데 집밥 먹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하니까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실제 밥값은 5,000원.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지자체와 학교가 각각 1,000원을 부담하면서 학생들은 1,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북 지역 대학 9곳을 포함해 전국 186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144개 대학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늘리면서 사업 참여 대학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관련 재원을 마련하면서 대학이 부담하는 재정도 완화됐지만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후보 자격 시비 문제를 털어낸 셈인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은 개별 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몫이라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판결 결과는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장애물을 하나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big day for America. I think it's a very big day for liberty, and I think it's just a great day for this count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외에도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등 다수의 민형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 하루 전 큰 굴레를 벗어던진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셈으로 슈퍼 화요일 이후 대관식을 치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슈퍼 화요일 경선의 승자가 예외 없이 본선에 직행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마지막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회계 담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의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또 이길 것이고 트럼프는 패배 이후 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독주에 잔뜩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발레계 살아있는 전설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이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자하로바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인데요. 크림반도 합병에 찬성 목소리를 내기도 한 푸틴의 발레리나 내한 소식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공연 중단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기획사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무용계 최고권위 무너드 라당스를 2번이나 수상한 세계 최정상급 무용수 자하로바. 그가 다음 달 17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 모댄스로 내한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이 4월 볼쇼이 발레단 내한 공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의견의 다원성과 문화교류의 포용성을 존중하지만 이번 공연은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며 공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이 언급한 볼쇼이 발레단 소속 무용수들의 내한 공연은 내달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16일부터 사흘간 주역 무용수들의 갈라 공연이 있고 17일부터 21일까지 자하로바 주연의 모덴스가 한국 초연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인 자하로바는 볼쇼이 극장 총감독인 말레리 게르기예프와 대표적인 친푸틴 예술가로 꼽힙니다. 러시아 연방 하원 의원을 2차례 지냈고 국가문화예술위 위원으로 활동한 러시아 발레의 상징과도 같은 무용수입니다. 이 때문에 러우 전쟁 이후 자하로바의 해외 공연은 러시아와 대립하는 국가에서는 성사된 바 없습니다. 공연 기획사 측은 전쟁 발발 전부터 추진해오다 코로나로 취소됐던 공연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강경한 입장에 공연 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